You can publish podcast with iblog.com. 스마트폰에서는 국제전화가 무료? 스마트폰 무료 국제전화 0044 무료 국제전화. 마켓이나 앱스토어에서 0044를 검색하세요. 목소리는 타고난 것일까요? 멋진 외모는 첫인상을 좋게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진정한 매력은 목소리와 스피치에 따라 좌우됩니다. 아나운서, 쇼호스트 출신 저 김효석이 당신의 목소리를 성형하고 당신의 스피치를 바꿔드리겠습니다. 김효석 아카데미로 오십시오. 저는 쭉 이제 연봉 얘기부터 쭉 들어보니까 뭐 인티가 없다는 것도 약간 사실 생각하고 달라서 놀라긴 했지만. 근데 좋은 거예요. 오히려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더 이렇게 좀 정도 방송을 하려고 노력을 하죠. 안 그러면 내가 당장 하나 팔아서 얼마가 남는다 그러면 사실 심리가 진짜 악용될 수 있겠네요. 악용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아도 지금 막 매출 막 압박 와갖고 푸시 멘트가 자꾸 나가는데 돈까지 더 땡길 수 있다 그러면 그래서 없앤 거고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 조금 놀란 거는 굉장히 이제 높은 경쟁률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직업군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연봉은 세진 않다. 네. 3,000대 초반이나 이런 데 시작하면 보통 뭐 대기업 수준, 보통 대기업 수준 아닙니까? 예. 대기업 수준인 건 맞긴 한데 대기업 수준보다는 훨씬 더 삶이 재밌고 시간 쓰는 게 여유롭죠. 쇼호스트들은 보통 이렇게 회사원들은 9to6라고 해서 9시 출근했다가 6시까지는 내도 이렇게 묶여있잖아요. 근데 쇼호스는 이제 프리랜서인 경우에는 내가 방송하기 전에 혹은 미팅할 때만 이렇게만 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시간은 내가 쇼핑을 해도 이제 상품 공부를 하는 거고, 예를 들어 인터넷으로 뭔가 검색하는 것도 상품 공부하는 거고, 매여있지 않기 때문에 시간 쓰는 거 굉장히 그러니까 유용한 직업인 거죠. 영화 보는 거, 뮤지컬 보는 거를 권장을 해요. 그 문화를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쇼핑도 트렌드를 알아야 된다. 쇼핑도 우린 일이에요. 많이 해봐라. 많이 해봐야 되는 거니까. 어떤 게 당기는지. 그리고 놀러 가는 것도 일이에요. 여행 상품도 파니까. 그리고 여행도 많이 보내주고요. 그럼. 실제로 가서 한번 또 놀아보고 와야 또 판매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되게 행복하죠. 그리고 저는 쇼호스트 하면서 제일 좋았던 거는 세상에 참 많은 상품들을 제가 다 써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주방, 식품, 생활 이쪽에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디너 세트도 도기도 있고 자기도 있고 예를 들어 저가도 있고 고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뭐 풀 세트를 주진 않지만 몇 개라도 다 주고, 프라이팬도 주무르 프라이팬도 있고 판재도 있고 알루미늄 팬도 있고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코팅팬도 많아요. 밀폐 용기도 유리로 된 것도 있고 플라스틱에 된 것도 있고 사면 결착도 있고 원형으로 된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다 써보고. 외우신 거 아니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쇼호스트 맞습니다. 저 쇼호스트라고요. 저 쇼호스트예요. 잘 나가는 쇼호스트라고요. 1등이었다고. 맞습니다 때문에 내가 지금 이미지를 안 좋은 거 같아요. 어쨌든 3년이나 걸리셨잖아요. 그러니까 더 묵어서 이게 딱 된 거죠. 아니, 근데 지금 잘 나간다고요. 그러면 본인이 판매를 담당하는 상품을 그 업체로부터 일정 부분 뭐 이렇게 시연의 차원에서 제공받는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규가 없었습니다. 사규가 없었는데 지금은 사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10만 원이 안 되는 건 쇼호스트가 갖는 게 원칙이고요. 10만 원이 넘는 거는 반납하는 게 원칙인데 예를 들어서 방송했던 방송을 할 상품인 거죠. 미리 써보라. 써보아야지 방송을 하니까. 미리 써보는구나. 예를 들어서 속옷이다. 뭐 빅토리아 시크릿이야. 20만 원. 근데 어떻게 할 거야? 반품. 내가 이것도 뭐 입으라 그럴 수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갖는 거죠. 컴퓨터가 집에 5대씩 있었어요, 저는. 저는 주방용품 안 써본 게 거의 없는 거예요. 아니, 그 빌린 거예요. 근데 오히려 빌린 게 나은 게 컴퓨터는 한 달 빌려주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한 달 지나면 또 새 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출퇴근할 때 뭐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늘 컴퓨터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때는 데스크탑 큰 거였으니까. 노트북은 나오는 대로 써보고 캠코더는 다 빌려주니까 캠코더 다 써보고 이러니까 도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컴퓨터 마음대로 뜯고 막 조립하고 막 이런 것도 해보고. 그래도 돼요? 그게 뜯어봐야 돼요. 정말 자기가 써보고 파는 건지. 써봐요. 그렇구나. 써보는구나. 아니 뭐 물론 다 그렇진 않죠. 아니 지금 거의 안 써보는 안 그런 사람도 많겠죠. 있어요. 아니에요. 요즘은 다 써봐요. 다 써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게 써본 사람과 써보지 않은 사람의 멘트가 워낙에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 당연하죠. 그것도 본인들의 경쟁력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치열하게 써보는 추세고. 당연하죠. 그리고 쇼호스트들이 예전에는
기본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시대가 사실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방송을 이제 기본만 해도 괜찮아. 그래 우리 함께가 그랬는데 이제는 굉장히 많이 선호하는 직업이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이러다 보니 그러니까 고급 두뇌들이 막 몰려들고 하기 때문에 윗선에서도 굉장히 압박을 많이 가합니다. 너 이럴 거면 나가. 너 열심히 안 할 건 필요 없어. 이렇게 얼마든지 하는 애들은 예전에는 많아. 우리는 그렇지 위아더 월드인 거야. 가뜩이나 프리도 많은데. 그렇죠. 꽃보지기를 내보내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막 내보내는 상황이에요. 그 공부 안 하고 그 문제가 된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컴퓨터를 파는데 경쟁사에서도 이제 똑같은 컴퓨터를 팔았어요. 근데 둘이 가격대나 성능이 비슷하니까 경쟁사가 밀리고 있는 거예요. 네. 갑자기 예고에 없던 프린터 복합기를 쏜 거예요. 거긴 대박이 났죠. 우린 막 씩씩거리고 있고. 근데 서비스 상품으로요? 예, 갑자기 사은품으로. 근데 그때 이제 윈도우가 XP가 처음 나왔을 때 얘기예요. 네. OS가 처음 나오면 이게 드라이버가 안 맞는다고요. 네. 그래서 그 복합기를 제가 알아요. 저는 이제 이런 거 써보니까. 근데 XP 드라이버가 없는 복합기예요. 그 2주 후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생방송 중에 딱 하길래 제가 봤거든요. 같이 경쟁사니까. 이 쇼호스트가 뭐라 그랬냐면 저 지금 집에서 쓰고 있는데 너무너무 잘 나온다고 이렇게 뻥을 친 거예요. 큰 실수구나. 제가 큰일 났다. 배송 끝나면 일주일이고 일주일 동안 얘가 먹통인데 복합기를 설치해놓은 내가 쓸 수 없다는 거면 얼마나 고객들이 열받아요. 그렇죠. 거짓말을 당한 거야. 거니까. MD도 모르고 쇼호스트도 모르는 거야. 저게 드라이버 난 알았고. 그렇지. 아니나 다를까 일주일에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봤잖아요. 그 회사에. 난리가 났겠네요. 욕지거리가 그냥. 너 잘 쓰고 있다며 드라이브도 없는데 어떻게 써? 사과 방송하라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런 해프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 써보고 하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써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특히 가전은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계속 흰 제품이 나오니까 계속 써봐야 돼요. 개인적으로 상당히 호감이 가지 않는 직업이에요. 왜요? 계속 공부해야 되니까. 그게 좋아요. 전 정치돼 있는 삶이 좋아요. 근데 아니 엄청 재밌어요. 재밌는데. 저는 제가 이제 다른 방송 한 7년 정도 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7년 정도 하면서 난 그러니까 방송이 좋긴 좋지만 재밌다라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난 방송이 참 즐거워라고 생각했지. 방송이 참 재밌다. 근데 쇼호스트 하면서는 늘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어떻게 보면 똑같은 A라는 상품을 오늘 방송하고 일주일 후에 하고 다음 주에 하면 똑같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먹히는 멘트들이 달라요. 사람들이 반응하는 게 다르고 그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이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이벤트를 했을 때 고객들이 지금 반응하고 있구나라는 걸 짜릿짜릿하게 정말 묘하게 몸으로 느끼는 거죠. 내가 이거 하는데 지금 콜이 쫙 올라가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 항문 근처가 찌릿찌릿한 막 그런 그런 소리가 올라오는 그러니까 막 심장이 팔랑팔랑한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고객이 딱 반응하고 물구나. 낚시할 때 박지 탁 키울 때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프 쫙 올라갈 때. 네. 그게 이제 라이브의 재미인데 똑같은 상품을 이제 내가 똑같은 시간대에 대박이 났잖아요. 그 다음날 같은 시간대 틀면요. 절대 70% 이상이 안 나옵니다. 생방송일 때 그 고객과 밀고 당기는 그게 있거든요.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뭐라 그래요? 페이싱이라 그래요. 페이싱. 네. PD가 페이싱을 해요. 이렇게 홈쇼핑 PD 하는 일은 뭐 하냐면 그 그래프 보는 거예요. 야, 이거 땡기네. 그리고 뭐 어느 지역에 몇 년생들이 뭐 땡기네. 이것도 나와요. 남자, 여자 나오고. 데이터가. 그걸 데이터를 보면서 계속 쇼호스트한테 얘기를 해줘요. 코멘트 좋네요. 그거 좀 해줘요. 반응 왔어요. 또 해주세요. 그리고 자막 이거 넣자. 계속 즉석에서 만드는 거예요. 고객과 대화거든요. 그런 데서 이제 대박이 나면 좋은데 쪽박이 날 때도 있고. 그 끝나면 이제 막 미치는 거죠. 그럼 막 이 갈고 다음엔 잡아야지. 그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병원 실려가는 쇼호스들 많아요. 이렇게 스트레스 때문에 쓰러지고 뭐 그냥 픽픽 쓰러지고 그러고 저 같은 경우도 불면증 때문에 잠이 안 와갖고 누우면 멘트가 빙빙빙빙 도니까 대본이 없거든요. 저희는. 맞아. 좋은 멘트 있으면 뻘떡 일어나서 메모하고 또 자다가 또 막 꿈에서도 막 파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거 먹어도 한잔 하시면 이것도 참 그런 게요. 이게 비계인데 저는 밤 11시부터 보통 10시 반부터 저는 방송했어요. 가전제품 많이. 가전제품은 그 매출이 굉장히 볼륨이 크니까 마감을 12시에 찍으니까 그 하루 매출 마감을 가전으로 해요. 훅 팔면 10억 파니까. 그러니까 이제 드라마 딱 끝나고 11시 10분부터 확 올라오거든요. 11시부터 12시까지 이제 막아줘야 되는 거예요, 매출을. 마감, 항상 마감을 많이 했는데, 끝나면 1시예요. 씻고 뭐 하고 그러면 이제 매출이 좋은 날은 기분 좋아서 한 잔. 안 좋은 날은 열받아서 한 잔. 그러면 2시부터 술 먹잖아요. 4시간 딱 먹어봐야, 일반 직장인은 6시부터 술 먹으면 10시잖아요. 12시, 10시. 이제. 네, 그죠. 예. 근데 저희는 2시부터 먹으면 4시간이면 여름이면 환해요. 6시면 환해. 애들만 학교 간다고. 그렇죠. 페인 같아.
그날 6시 아침에 퇴근하잖아요. 술 한잔 먹고 걸어가면 사람 다 쳐다봐요. 저 뭐냐, 냄새나고 막. 이제 이해가 되네요. 저 사람은 아까 컴퓨터 팔던 사람 같은데. 이런. 아니, 다판단님이 왜 이렇게 된지 이제 이해가 가요. 내가 왜요? 아니, 막판단님이시고. 예. 다판단님이. 저는 무슨 일이 있었나 했더니 술을 많이 드셨어. 저는 그런 적도 있었어요. 사실은 잘 나가는 상품이 사실은 망가지게 되면 괴리감이나 우울증이 훨씬 더 커져요. 그러니까 늘 쇼스가 똑같은 상품을 파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막판다님은 가전 직군에 쇼호스들이 여러 명 있단 말이죠. 닉네임이. 그러면 이 사람이 노트북을 똑같은 걸 팔았단 말이죠.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들어가요. 이 사람이랑 판매액이 달라져요. 완전 비교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심지어는 비슷한 띠줄에 있는 시간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거기서 예를 들어서 앞에 이 똑같은 프로모션과 똑같은 상품을 누가 너무 팡 쳤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내가 들어가야 돼. 부담된다. 근데 거기가 완전 사람이 정말 미치겠는 거죠. 그치, 안 팔리면 이건 내가 독박인 거잖아. 그렇지. 똑같은 프로모션에 비슷한 시간에 거의 비슷한 사람들과 이건데 내가 못 판다는 건 내가 능력이 안 된다는 거. 지금은 홈쇼핑 6개인데, 제가 있을 땐 2개밖에 없었거든요. CJ, 그때는 LG였죠. 네. 그러면 경쟁을 붙여요. 그러니까 마감날, 11시 때 이제 컴퓨터를 팔잖아요. 그럼 미리 편성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쪽에서도 경쟁 컴퓨터를 붙여요. 똑같은 제품. 똑같은 사양. 그러니까 브랜드만 달라. 사양은 비슷해. 그래 놓고 하나 더 줘요. 방송 중간. 범을. 예, 방송 중간에 갑자기 폭탄 세일을 이러거나 가격을 툭 떨어뜨리거나 조건을 바꿔버려. 그러면 빵 맞는 거잖아요. 그럼 홈쇼핑 2개밖에 없으니까 사람들이 비교해서 본다고. 그렇죠. 여기 더 주네? 확 몰려요. 그러면 또 방송 중간에 막 회의해. 우리 더 줘야 돼 말이라고. 우리 더 줘. 더 쓰고 막 자전거 주고 여기 핸드폰 주고 막 이러고 막. 나중에는 제가 52억을 판 날이 있었거든요. 2시간에. 하루에 2시간에. 52억. 나는 신나고 와 부사장님 야 저 진짜 많이 팔았습니다. 그날도 이제 프로모션 걸린 날에 상금 주면서 뭐 했냐면 살살 파지. 왜요? 그랬더니 너 이 자식아 오늘 5억 까졌어 이러더라고요. 남은 게 아니었구나. 밑지급한 거예요. 대당 얼마씩 미쳤는데 고객들이 귀신처럼 알아본 거죠. 귀신처럼. 그래갖고 그날 제가 5억을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작작 팔지 이런 적도 있었어요. 이게 그럴 때가 있어요. 네. 고객은 귀신같이 합니다. 그래갖고 저쪽에서 더 줘갖고 매출이 저희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날 막 또 미치는 거야. 뭐야 회의 막 자괴감이 막. 근데 반대의 경우 있었어요. 똑같은 캠코더예요. 예를 들어서 아예 뭐 지금 옛날 거니까 파나소닉 캠코더인데요. 네. 이게 하이 그레이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메모리 카드가 있는 거 없는 거에 따라서 모델명이 다르고 가격 차이가 나요. 근데 사실 메모리 카드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이 테이프 방식이기 때문에 네. 저는 알아요. 메모리 카드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 근데 고객들은 모르잖아요. 근데 저쪽에서는 메모리 카드 없는 걸 팔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보를 알았어요. 야 같은 가격에 치자. 메모리 카드 있는 걸로 가격 차이 얼마 안 나거든요. 그래갖고 기습적으로 저희가 치고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한 게 없었어요. 어떻게 했냐 방송을. 저 설명 다 하잖아요. 이거 비슷한 거 많이 보셨죠? 모델명 보셨을 거예요. 가격 똑같죠? 있는 거 다 있고요. 메모리 카드 있는지 확인하세요. 얄밉게. 얄밉게. 야, 진짜 상대편에서 얄미웠겠다. 엄청 얄밉죠. 걔는 미치는 거지, 이제. 미치는 거예요. 메모리 카드 있는 거 확인하세요. 계속 이거만 하는 거예요, 저는. 가격 똑같죠? 메모리 카드 확인하세요. 그날 거기는 5천만 원 진짜 막 팔고 지금 봐도 표정이 되게 얄미웠어요. 거기는 5천만 원 팔고 감기 조심하세요. 저희 27억 팔았어요. 캠코더 갖고. 5천 대 27억. 이게 한쪽에서 그러니까 붙으면 나눠 먹는 게 아니라 한쪽이 다 한쪽 먹어요. 몰리죠. 그래서 다 먹는 거예요. 한쪽은 피를 볼 수밖에 없겠네. 그러니까 붙이는 거예요. 소비자가 느끼는 심리는 다 비슷하거든. 이 편성이 진짜 중요해요. 편성 권한을 갖고 있다는 거는 진짜 무소불위의 권력이죠. 홈쇼핑에서. 무소불위는 뭡니까? 절대 권력이죠. 절대 권력. 예. 반지의 제왕인 거죠. 이 컨셉이에요. 자, 내가 이 난 이런 스푼을 좋아요. 스푼을 파는데 둘이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예. 이게 나중에 홈쇼핑 업체에 혹시 납품할 생각 있으시면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네. 똑같은 상품을 파는데 시간대에 따라서 매출은 5배, 10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럼요. 그럼 좋은 시간대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좋은 시간대에 잘 넣어주질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시간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백이 있어야 됩니다. 백과 로비를 하죠. 존재합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됐었고요. 없다고는 말 못해요. PD들한테요? 아니요. 편성권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편성 권한이 있는 사람한테 1차, 2차, 3차로 로비를 하게 되죠. 비리의 온상입니다. 예. 근데 비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능력이에요. 로비 능력입니다. 영업력이고? 영업력입니다. 근데 이거는 로비긴 한데 비리도 굉장히 많은 게 홈쇼핑입니다. 얼마 전에도 모 홈쇼핑 분께서 잘리셨고
네. 뇌물수수로. 뇌물수수로. 네. 그리고 그런 분들은 많이 먹지도 못하고 잘려.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겠네. 10억. 밝혀진 것만 10억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10억은 제 연봉 정도 되네요. 훨씬 넘으실 겁니다. 네. 그분은 이제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이셨지만 비유사? 이게 그냥 MD, 그냥 상품 소싱하는 MD인데 불구하고 그거보다 더 높은 금액을 해서 잘려 지금 한 2, 3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끼리 예전에는 지금은 그래도 많이 비리가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홈쇼핑 MD를 하면 1년에 한 채씩 집을 산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MD가 어떤 시간에 꽂는지, MD가 어떤 상품을 초이스하는지. 왜냐하면 예를 들어 비대라도 A, B, C 업체를 다 거래를 합니다. 내가 A라는 업체 밀어주고 싶으면 A라는 거 초이스해오면 됩니다. 그렇지. 그래서 비싼 시간대, 우리는 빼빼로 시간이 가장 비쌉니다. 11, 12시간. 네. 그러면 그 시간대로 꽂아줍니다. 그러면 매출이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면 한 달이면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마음먹고 이 업체를 살려줘야겠다라고 생각하면 몇백억도 팔 수 있습니다. 사이비에서 우리한 질문 몇 개 한번 가볼까요? 예, 주세요. 작다구리한 거 좋아합니다. 네. 우리 여기 그 홈쇼핑 상품 중에 음식 상품 많잖아요. 네. 이런 거 궁금하거든요. 음식 맛볼 때 먹어보고 맛이 별로 없다고 한들 맛이 없다고 못 하시는 경우도 많으리라 생각되거든요. 어쩔 수 없이 대부분 맛있어요. 그리고 맛있는 이유가 기본적인 과정을 거쳐서 오잖아요. 요리사님이 인류 요리사분이 오시고 그리고 재료를 최고의 재료를 써요. 방송에서는. 예, 방송에서 보여주는 것들이 최고 재료 씁니다. 싼 거 안 쓰고요. 간혹 이제 그 DP용으로 뭐 이렇게 발라요. 젤라틴을 발라요. 그건 우리가 보면 알아요. 물엿 같은 거. 예쁘게 하려고. 이제 그런 건 안 먹어요. 돼지 껍데기. 맞아. 근데 실제로 그 뭐 찌개라든가 생선이라든가 굉장히 맛있어요. 근데 간혹 일부러 맛이 없는 걸 먹을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간장게장이에요. 간장게장은 익은 거는 안 예뻐요. 아시겠지만 게장집 가서 다 익으면 살이 흐르잖아요. 신선해 보이지가 않죠. 예, 그거는 맛있어요. 근데 방송 중에 그걸 보여주면 굉장히 찝찝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게장은 안 익은 거 갖고 옵니다. 어제 담근 거. 그래야 배를 꾹 누르면 비린 거. 속살이 탱탱한 살이 빨간 살이 쫙 나와야 대신에 비려 죽는 거. 엄청 비려요. 근데 그거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는 그거 잘 먹는 쇼호스가 잘 파는 겁니다. 그 비림을 참으면서. 표정은 막 인내의 방송이네요. 그러니까 제가 게장 방송할 때마다 이제 밥을 굶고 가죠. 그래서 오늘은 몇 마리를 먹을래나. 그러고 이제 마리수에 따라 매출이 올라가니까. 그러면 이제 방송 중에 이제 오늘 내가 먹겠다. 짜라. 그러면 이제 뚜껑을 딱 따면 두 송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왼쪽에 요리사, 오른쪽에 이제 후배 쇼호스가 있어요. 그러면 흰 쌀밥을 딱 뜨면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옆에서 배를 꾹 누르면 흰 살과 알과 살이 그냥 방송에 그렇게 팍 뜨면 그게 두툼하고 맛있어 보이잖아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그거잖아요. 먹고 막 그래서 먹어요. 그러면 지금 듣고 있는데도 하나 주문하고 싶어요. 근데 사실은 엄청 비린 거예요. 그게. 그리고 김치를 먹을 수가 없는 게 시선이 분산되니까. 그렇죠. 예, 그냥 계속 그걸 하고 먹어야죠. 게장만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 숟갈에 반 말이잖아요. 그러면 한 공기 먹으면 한 10마리 먹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머리가 아프기 시작해요. 그럼 이제 위에서 이제 PD는 막 난리 나죠. 너무 콜로 떴다고 계속 먹으라고 그러고 있어서 너무 힘들어갖고 내가 그렇다고 클로즈업 들어오니까 생방송이니까 뭐라고 말을 못하고 툭툭 친 거예요. 그만 자라고 이제 힘들어 죽겠다고 그랬더니 요리사는 빨리 자르지 말고 계속 자르. 그러니까 옆에서 원래 홈쇼핑을 하면 쇼호스트도 먹지만 주변에 이제 급조된 가족으로 나오는 그렇죠. 그 사람들 계속 웃으면서 먹잖아요. 말하면서 먹어주고. 그분들은 이제 방송 나올 때만 먹고요. 안 나올 때는 안 먹어요, 일부러. 보통 녹화를 합니다. 계속 먹는 게 아니라 한번 녹화를 따로 하면 따요? 계속 쓰는 거죠. 네.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제 예전에 올림픽 월드컵 때 2002 월드컵 때 24시간 생방송을 했었어요. 그때 밤새고 막 보고 막 이러니까 그때 하여간 24시간 생방송을 하는데 식품을 이제 밤에 배고플 거다 야식으로 해서 배치를 했는데 이게 순서가 잘못된 게 갈비, 간장게장, 굴비를 이렇게 편성을 한 거예요. 이제 한 쇼호스트가 쭉 진행을 했고 야간이니까 이제 독박 쓰는 거죠. 모델도 이제 돈이 없으니까 독박이지. 똑같은 모델이 쭉 가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갈비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맛있게 먹었겠어. 한 번씩 먹었어요. 이 페이스 조절 못한 거야. 두 번째 간장게장이니까 짜고 밥을 또 먹은 거야. 마지막에 굴비예요. 굴비를 진짜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그 모델분들이 거기서 물어주더라고요. 깨자. 가뜩이나 매출 안 좋은데 굴비 업체는 돌아버리려는 거야. 왜 우리를 뒷담았냐 이거지. 왜 우리를 저러냐고 먹으라고 못 먹어요. 막.
냄새만 맡아도 막 미치려 표정이 나와 있어 막 비려갖고 막. 껍데기만 들었다가 덮었다가. 네. 저는 홈쇼핑 방송 사고 중에 지금도 돌아다니는 전설의 짤이 있어요. 고데기. 봤어요. 그 방송 출신 유명하신 분. 유명하세요. 어머, 이 고데기가요. 이렇게 말면은 이게 정말 새롭게 쫙 펴신 거 보세요. 쫙 그러면서 말았어요. 네. 근데 요렇게 서가지고 삐진 거야. 아무도 안 내려가. 안 내려가게 해서. 이게 한 번이 살짝 말아서 올렸는데 이게 3중 웨이브로 이렇게 섰어요. 무슨 옛날에 따기 소녀 머리로 봤어요. 근데 그걸 아무리 피려고 해도 안 내려가. 카메라 계속 비추고 있고. 그런 날은 어머. 매출 망가지는 날이에요. 사고가 시연이 안 되면 그 내비게이션 팔 때도 제 후배가 있었던 일인데 이렇게 내비게이션 눌렀더니 이제 오류가 나서 이렇게 멈출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뺐다 꽂으면 돼요.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졌길래 이제 자연스럽게 쇼호스트는 이렇게 좀 오류가 났네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그랬더니 업체 대표가 갑자기 보더니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방송 중에 이러면 안 되는데 계속 이러면 야, 그거 완전 망했겠다. 그거 완전 망했어. 그런 거 말고도 너무 많아요. 예전에 코레일 이제 그릇 팔면 이제 깨지는 건 많이 보셨잖아요. 깨지는 거는 대표님도 이게 왜냐하면 모서리로 뚝 떨어지면 깨지거든요. 이게 모서리로. 근데 난 깨지는 정도가 아니야. 그러니까 계단식에 이렇게 매대로 돼 있어요. 그러면 위에는 큰 접시가 이제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국그릇이 있고, 그 다음에 밥그릇이 쭉 있어요. 옆으로 나열이 딱 돼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이걸 핸들링하다 위에 거를 하나 툭 쳤다. 그때 밑에까지 툭툭툭툭 도미노로 띵띵띵띵 모두 소리 띵띵띵띵 난리가 난 거야. 그랬더니 오디오 감독 껐는데도 소리가 다 들어간 거야. 그래서 사과 방송 안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가지고 다시 나 얼굴 완샷 잡혔는데 내가 얘기했어. 고객님 제가 요즘 칠치치가 못하잖아요. 근데 심지어 내가 정신이 없네. 건드려 죄송해요. 그래도 이럼에도 불구하고 깨진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고 방송을 했잖아. 실제로 안 깨졌어요? 네. 근데 정말 도미노로 얘가 띵띵띵띵 소리가 다 타고 들어가는 거야. 틱 건드렸는데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쭉 들어보니까는요. 이게 순간적인 임기응변 능력이 굉장히 필요하다. 순발력이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순발 생방송이기 때문에. 그러면 신동엽 씨 같은 분들이 가면 참 잘하겠어요. 그렇죠. 그럼요. 정말 잘하시죠. 그러면 아까 막판다님이 얘기하셨는데 대본이 없다고 얘기하셨어요. 그죠? 네네. 대본이 전혀 없습니까? 네, 전혀 없습니다. 큐시트 한 장 내지 2장 정도 있는데 큐시트에는 이제 자막이라 그래서 우리 나오는 큐시트 2장밖에 안 돼. 그거 보고 가는 거에서 거기 있는 내용들은 심의를 통과한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방송을 하죠. 그러면은 어떤 제품이 딱 주어져서 스타팅을 딱 하게 되면 방송 스타팅 그럼 처음에 시작 인사 멘트부터 끝날 때까지 그냥 프리하게 그냥 본인이 물론 개인기를 발휘하는 거예요. 이제 협의를 하죠. PD하고 미리 어떤 흐름으로 갈지 어떤 그 흐름으로 가고 어떤 시연을 할지는 다 얘기가 되고요. 안에는 멘트는 순수하게 쇼호스트가 해야 돼요. 야, 그렇구나. 네. 훈련을 많이 합니다. 이게 뭐 상품을 보고 어떻게 표현할지.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잠을 못 자는 게 계속 멘트 생각하고 똑같은 얘기 맨날 똑같이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고. 그래서 제 후배는 기변우라는 후배가 있거든요. 그 친구가 기상캐스터 경력이 6년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매경에서 오래 있었고, 근데 그 친구가 기상캐스터 오래 하고 이제 시제에 입사했는데 하는 말이 6개월 지나서 이제 그러니까 시간 지나서 하는 말이 선배 나는 6년 동안 기상캐스터 한 거 아무것도 아니었어. 6개월 동안 배운 게 6년 동안 배운 것보다 더 많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쇼호스트는 말만 하는 것도 아니고 핸들링만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크로마백은 뭐 당연한 거. 카메라 5개를 다 봐야 되고 1, 2, 3 핸드헬드 카메라 그리고 지미지 카메라 볼 줄 알아야 되고 게스트가 있으면 게스트 핸들링 해야 되고 PD랑 계속 소통을 해야 되고 그리고 홀모니터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는 지금 수많은 상황들을 다 멀티태스킹을 안 하면 못하는 직업이거든요. 그렇구나. 무조건 성실하다고 되는 직업이 아니에요. 성실한 건 중요하지 않아요. 방송할 때 1, 2, 3, 4, 5번 카메라를 다 봐야 되나요? 네. 근데 왜 여기서는 1번 카메라만 보십니까? 자, 넘어가고요. 전에 하셔서 그렇죠, 전에. 이제 안 하시니까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죠? 재밌어. 잡다구리한 질문 또 가보겠습니다. 가보시죠. 혹시 뭐 두 분은 개인적으로 이 제품을 꼭 오늘 목표를 달성해야겠다 할 때 필살기 같은 거 있습니까? 필살기요? 특별히 노하우나 필살기 같은 거. 노하우라기보다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네. 예전에 컴퓨터 판매할 때 52억 시장 조사를 해요. 네. 하고 나서 진짜 자신감 있으면 방송 중에 그랬어요. 이 가격에 이 정도로 맞출 수 있는 업체분 계시면 연락 주시면요. 제가 1000대를 제 돈으로 살게요. 그런 멘트를 날리신 적이 있다. 자신이 있으니까. 자신 있으니까.
그때 많이 팔았어요. 역시 그런 멘트를 날리려고 하면 본인이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군요. 그만큼 자신이 있었죠. 그런 거 한번 딱 잡아가지고 제가 1000대를 받았어요. 자, 진짜 못 만들어요. 별로입니다. 네. 확신을 했어요. 다 받아주시면 안 되고요. 다 판다님은. 저는 아니 뭘 저는냐? 저도 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익되는 부분에 대한 걸 돈으로 환산해 주죠. 예를 들어서 79,800원짜리 밀폐용기를 팔면서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진 돈이 한 가정에 100만 원이 훌쩍 넘거든요. 근데 그게 음식화되지 못하고 버리는 돈. 그러니까 재료 상태에서 버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고객님 79,800원 돈 쓰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돈 진짜 버는 거예요. 한 가정에 음식물이 되지도 않고 재료 있는 상태에서 버려지는 게 100만 원 넘어. 한 달에 10만 원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79,800원 그것도 무이자 10개월 7,980원 결제하면서 한 달에 10만 원 중에 5만 원 번다면 이거 돈 버는 거지.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프라이팬을 파는 거야. 그러면서 고객님 요리 못한다고 남편한테 타박 맨날 들으시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시켜먹는 거야. 치킨도 시켜먹고 뭐도 시켜먹고 심지어 부대찌개도 시켜먹고. 그런데 여기다 요리 한번 해보자고요. 코팅이 매끄러우니까 잘 눌어붙지 않으니까 요리할 맛이 나니까. 그러면 외식하는 비용이 확실하게 줄어들 거라고. 가계부에다 쓰시면서 줄어드시면 저한테 뭐 예를 들어서 뭐 글 하나 남겨주시는 뭐 센스 잊지 마세요. 이런 거. 그러니까 돈으로 환산해서 분명히 이익이 있을 것 같은 얘기를 해주는 거죠. 프로네, 프로. 이익 중에 경제적인 이익이 최고거든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래서 그거를 찔러주면 내가 쓰는 돈보다 더 많은 걸 얻는다 그러면 움직여요. 그걸 저희는 이제 계산을 많이 해주죠. 쪼개기도 하고 뭐 보태기도 하고 그래갖고 똑같은 금액인데 느낌이 달라집니다. 알겠습니다. 재밌는 화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1억을 버는 게 빠를까요? 세는 게 빠를까요? 저 같은 경우는 버는 게 빠르죠. 저는 세는 게 빠르다. 자,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이제 나뉘는데, 세는 게 빠르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부터 1억까지 한 번도 안 틀리고 세실 수 있다면 제가 1억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실래요? 숫자 세는 걸로. 네, 세는 게 빠를까, 버는 게 빠를까. 그러면 거기서 생각해요. 왜 못 세지? 그러면 계산기를 두들겨보면 1초에 하나씩 세면요. 1부터 1억까지 세는데 정확하게 3년 2개월이 걸려요. 1초에 하나씩 세면. 근데 1000만 단위 넘어가면 3초에 하나씩 되잖아요. 밥 먹어야죠. 잠자야죠. 이러면은 10년 걸리죠? 중간에 까먹으면. 이거 괜찮은데? 처음부터 다시 세야 돼요. 그만큼 1억이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이에요. 근데 제가 1억을 세는 것보다 더 빨리 벌게 해드릴게요. 한 달에 15만 원씩 10년만 보면 돼. 그럼 이게 복리가부터 20년이 되면 1억이 됩니다. 가입하실래요? 저기 그 막판다님은 나중에 힘 좀 떨어지시면 종교를 하나 만드세요. 사람이 빨려 들어가. 야, 진짜 막 하시는데. 괜찮은데? 믿음을 파세요, 믿음. 종교 단체는 아니야. 왜 그래? 평가하지 마. 왠지 좀 따라가고 싶은데. 지금 참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소비자한테 종교가 돼야지. 장사의 시대라는 책이 요즘 베스트셀러예요. 장사의 기술요? 장사의 기술. 장사의 시대라는 책이 있어요. 이번에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제너레이션 오브 장사. 그 책에 보면은 미국의 아주 유명한 그 세일즈 조직들을 보면 그 어떤 종교적인 그런 분위기가 많이 나요. 그리고 거기에 세일즈 왕들은 거의 교주야. 그래갖고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거든요. 왜? 동기부여가 필요해요. 영업에는. 사람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인 의식을 많이 하는데요. 진짜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종교도 그렇잖아요. 내가 사기가 아니라 내가 나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종교를 만든 거잖아요. 우리는 사이비 종교라고 하지만 그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는 진심인 거예요. 근데 영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걸 믿지 않으면 고객한테 얘기를 하질 못해요. 그런 면에서 스킬은 비슷해요. 근데 이제 세일즈가 낫죠. 종교보다. 할렐루야. 예. 아멘. 자, 네. 이건 뭐 뜬금없긴 한데 네. 홈쇼핑 제품이 주로 싸서 하는 게 많잖아요. 구성도 좋지만 그렇죠. 예. 쇼호스트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싼 게 특별히 싼 이유가 있을까요? 자, 여기서 정정이 들어가면요. 네. 싸다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혜택이라고 표현해 주시기 좋습니다. 일단 싼 이미지로 가고 혜택으로 가시죠. 예, 근데 왜냐면 내가 샀는데 이걸 싸서 산 것보다 혜택이 좋아서 산 거는 본인도 그게 나아요. 네. 왜냐면 싸다 그러면 찝찝해요. 뭔가 이렇게 뭐 하나 빠졌을 것 같고. 그리고 모든 고객은요, 내가 쇼핑한 거는 특별해야 돼요. 남들보다 특별하다는 마음을 가져야지 남들보다 특별하지 않은 걸 산 건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홈쇼핑이 맨날 특집인 거예요. 특집 아닌 건 없어요. 그렇죠. 매일 특집. 맨날 특집이고 맨날 특별한 혜택인 거예요. 오늘만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그렇죠. 구성. 그렇게 해줘야 돼요. 왜? 고객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샀을 때 행복한 거예요. 근데 제일 멍청한 크로징이 이거예요. 후배 중에 그렇게 크로징 하나 있었는데 혼났는데 방송 끝날 때 이러는 거야.
구매해주신 고객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혜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이 최고인데. 다음에 더 좋은 혜택으로. 그러면 오늘이 최고인데. 오늘이 최고인데. 사람 얼마나 뭐야? 실망스럽겠어. 그치. 그러니까 우리 뭐 일반 MC들이 더 좋은 그 재미난 사연으로 오겠습니다. 이건 할 수 있어. 근데 쇼호스트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쇼핑은 안 돼요. 우리에게 미래는 없어요. 오늘 산 사람이 최고인 거야. 그런 마음을 갖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싸다는 건 그중에 1분일 뿐입니다. 그리고 너무 싸게 가지 않고 혜택으로 가져야 사람들이 이게 좋거든요. 홈쇼핑 방송을 듣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이런 보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심리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를 노트북을 파는데 2번 다시 없는 기회. 예. 이때까지 한 번도 구성한 적 없는 상품. 예. 이러면서 본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음에 좀 더 좋은 상품이 오겠지. 좀 더 좋은 가격으로 오겠지. 근데 실제로 나와요. 그렇게. 물론 시간이 지나면 나오겠죠. 컴퓨터 방송이 진짜 힘든 게 반드시 더 좋아지거든요. 네. 본인도 알아요. 근데 한없이 기다리면 못 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더 발달했어요. 오늘 결정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근데 저는 쇼핑의 시점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가전제품을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밀폐용기 같은 경우는 날씨가 더워지기 직전이 성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필요할 때 안 사잖아요. 그러면 음식물이 상하는 걸 내 눈으로 봐야 되거든. 음식물 쓰레기 남편 몰래 버려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 더 줄 때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거 사서 지금 날씨 4월달, 5월달, 6월달 더워질 때 딱 필요할 때 쓰는 거지. 예를 들어서 후라이팬 혜택 분명히 좋아지는 거 맞습니다. 왜냐하면 생산 구조상 더 좋아져야지 사람들이 구입하니까. 근데 명절 다 지나고 지금 신학기야. 애들한테 요리도 맛있는 거 해주고 으쌰으쌰 해주고 싶어. 근데 이거 다 지나서 후라이팬 사면 뭐 할 거냐고. 그러니까 쇼핑은 시점이 굉장히 중요해. 내가 지금 구입해서 얼마큼 잘 쓸 것인지에 대한 혜택이 중요한 거지. 하나 더 주고 2개 주고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마치 방송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나는 지금 홈쇼핑 방송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진짜 자꾸 종교적인 믿음이 가서. 이 두 분들이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인데. 아니 그리고 이 두 분이 보니까 말할 때마다 눈을 부라리고 하시는 거예요. 자꾸 빨려 이거. 그리고 제가 홈쇼핑 진짜 안 써요. 특히 TV 홈쇼핑은 잘 안 사는데. 네. 이상하게 지금 생각도 바뀌고. 이거 잘못했어 지금 방송. 아니 좀 전혀 관계 없는데 평소에 이제 그냥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지인분들하고 사석에서 차를 마시거나 술을 드실 때 지금 같은 어투나 어조로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진 않죠. 아주 그냥 보통처럼. 그렇구나. 저는 좀 다릅니다. 마판다님은 주무실 때도 나비 넥타이를 하고 주무실 것 같아요. 잘 때 하나만 입고 자시죠? 나비 넥타이. 저기 같은데? 뭔가 에러물? 아니 제가 벨트만 메고 자거든요. 상체 하체 구분하려고. 아이고. 자 다음 개드립.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까치는 사장님이 시끄럽다고 좀 작게 웃으랍니다. 제가 좀 화장실까지 들린다고. 둘 다 홈쇼핑을 이제 선택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홈쇼핑을 좋아하는 게요. 일단 되게 편해요. 전화하면 오잖아요.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백화점보다 더 나아요. AS가. 그렇습니까? 반품에 대한 것도 상당히 잘 돼 있잖아요. 잘 돼 있고요. 또 내가 백화점에서 물건을 샀는데 10년 지났는데 이게 고장이 났어요. 근데 업체가 없어졌잖아요. 가서 얘기해봐야 영수증이 없으면 모르잖아요. 백화점은. 백화점은 좋지만 그런 건 없어요. 근데 홈쇼핑은요. 결제네요. 다 기록이 돼 있어요. 남아있죠. 다 찾아내요. 15년 전 거, 17년 것도 찾아냅니다. 그래서 만약에 회사가 없어지잖아요. 다른 회사를 안내해줘요. AS라는 곳을. 물론 유료지만 이게 유료인 거 알죠. 근데 AS 하고 싶어도 없어져 버리면 버리는데 제가 몇 번 시도해봤는데 찾아주더라고요. 너무 고마워서 이게 가격도 좀 저렴하고 물론 할인율보다는 저렴하진 않아요. 근데 그런 서비스라든가 안정성, 문제가 있을 때 책임을 져주는 게 안정적이고요. 그게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홈쇼핑을 그냥 사기친다, 싸서 산다라고 하지 마시고 뭔가 그런 부분들, 책임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용할 그리고 만합니다.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쇼핑은 우리가 백화점에 예를 들어 간다라고 생각하면 저만 해도 그래도 옷은 챙겨 입고 구두는 신고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홈쇼핑은 내가 정말 잠옷을 입고 있든 소파에다 들어 누워서 있든 배를 깔고 있든 상관이 없잖아. 제가 나한테 너 옷차림 왜 그렇게 하고 있어? 안 한단 말이야. 심지어는 백화점에 갔어.
옷을 입고 나왔단 말이야. 근데 점원이 안 입어도 예쁘다고 분명히 할 거란 말이지. 객관적인 시선으로 뭔가 평가할 수 없는 분위기. 그리고 심지어는 옷을 여러 번 입으면 모종에 나 사야 될 것 같아 라는 압박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홈쇼핑은 구입해서 내가 편한 상태로 딱 입어볼 수 있어. 집에서. 나 진짜 맞는지. 어쩔 때는 심지어는 백화점 같은 데 갔는데 꼈어. 근데 분명히 입어본다고 했는데 나가긴 나가는데 어찌 할 바를 모를 때가 있단 말이죠. 욕심은 나서 입었으나 정말 이상한 거야. 근데 분명히 점원이 네 손님 나와보세요. 나가야 돼 말아야 돼. 막. 얘 눈치까지 보는 거야. 내가 심지어 내 돈 쓰면서. 심지어는 사기 싫은데 사야 되나?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커플로 오잖아요. 그러면 꼭 여자가요. 옷 사간 걸 다음날 반품하러 와요. 바꾸러 와요. 연전에 사이즈 G는 5 있는데 444고요. 66 있는데 작은 거를 입는 거예요. 일부러. 어머 나 44 입어 5 입어 이래놓고 다음날 반드시 속 터지는 거지. 난 미치는 거지. 보는 눈이 있으니까 남자친구 보는 눈이 있으니까 그런 연유는 없죠. 근데 홈쇼핑은 정말 나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고 눈치 안 보고 반품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내가 쇼핑의 자세도 누가 타박할 일도 없고 내가 돈 쓰면서 뭐 편안하게 할 수 있으니까 저는 그게 개인적인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중독에 빠지는 사람도 많죠. 아주 많죠.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는 방이 따로 있어요. 박스만 보관하는 방이. 열어보지도 않고 쌓아놓잖아요. 그냥 박스만 계속하고 오는 사람만 나눠주는 그런 분도 되게 많은데 이거는 그러니까 다른 데서 받는 스트레스나 이런 걸 글로 푸는 거죠. 그렇지 쇼핑. 홈쇼핑에 중독된 분들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드라마 좋아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드라마의 주인공과 일치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홈쇼핑은 TV에 나오는 저 상품이 나한테 와요. 전화만 하면 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희열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고요. 또 재미난 게 외로운 거예요. 근데 주문하면 다음날 박스가 오는데 미리 전화가 와요. 몇 시쯤 오겠다고. 그럼 외출도 안 합니다. 그런 분들은. 박스 받는 재미가 있어요. 띵동 그러면 그치. 요거 받는 재미고 선물 받는 것 같아요. 지가 주문했으면 택배와 홈쇼핑은 그리고 요거 뜯으면서 막 설레이는 거예요. 보통 쇼핑은 백화점에서 카드 긁는 데까지 끝나거든요. 근데 이건 기다리잖아요, 우리가. 내일 올까 모레 올까. 너무 길게 느껴지죠. 요게 재밌어요. 요게 이제 빠지면 그렇게 되는 거고 특히 이제 홈쇼핑 중독 여자분들이 많은데 심리학에서 보면 도파민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우리가 행복하면 도파민이 나오는데요. 제일 도파민이 많이 나올 때는 사랑할 때입니다. 사랑에 빠졌을 때. 근데 그게 도파민이 계속 나오는 게 아니라 3개월이 한계입니다. 3개월이 몸에는 없는 거네요. 나와요. 예. 그래서 새로운 사랑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으로 도파민이 많이 나오는 게 남녀가 다 갈립니다. 남자는 도박이에요. 내기 이런 거 있죠. 승부욕이 있어갖고 뭐 내기 축구하고 이러면 막 미치잖아요. 당구 치고 이러는 게 그때 도파민이 나와요. 여자들은 쇼핑이에요. 쇼핑할 때 그 도파민이 나와서 어느 정도로 힘이 나오냐면 아무리 배고프고 피곤하고 힘들어도 백화점만 가면 살아나요. 그죠? 여자들은 3시간 걸어도 안 힘들어요. 3시간이 문제가 아니지. 근데 남자들은 쇼핑센터를 따라다니는 남자는 미쳐버리잖아요. 네. 남자들은 똑같아요. 밤새도록 포카치고 고스톱 쳐도 찡찡하잖아요. 이게 도파민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도박 중독은 남자 받고 쇼핑 여자가 많아요. 이 부분은 주의하셔야 돼요. 내가 안 뜯어본 박스가 있다. 이런 거는 중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홈쇼핑의 세일즈 화술 중에 하나가 보통 아나운서들이 할 때는 정보만을 전달하잖아요. 질문하고 대답하는 형식에 있는 것들은 홈쇼핑이 거의 전무후무예요. 고객한테 자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고객님 오늘 아침에 아이 유치원 버스라도 데려다 주려고 했는데 얼굴에도 뭐 찍어 발라야 될 것 같아. 유치원 선생님 민망하잖아 라고 생각하셨죠. 예. 그래서 오늘 내가 파운데이션 준비했잖아요. 살짝 가리시라고요. 자꾸 질문하고 대답해요. 질문하고 대답해요. 쌍방의 커뮤니케이션을 이끌어내려고 계속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밖에 없는 다 내 얘기야 내 얘기야 어떻게 내 얘기야 이런 거지. 저는 빨려 들었었어요. 저는 지금 믿어요. 믿습니다. 네, 인도해 주십시오. 저를 중독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자, 여기서 두 분이 생각하는 홈쇼핑 제품이 굉장히 많은데 다양하게 이런 제품은 특별히 홈쇼핑이기 때문에 더 메리트가 있다. 또는 반대로 이런 제품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홈쇼핑 제품으로서 권해주고 싶은 제품, 그렇지 않은 제품,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것들 좀 들어보고 싶어요. 이제 주로 많이 팔았던 거가 더 잘하니까요. 저는 네. 이제 가전을 많이 팔았는데,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가전은 최신 제품은 없습니다. 약간 한 1년이나 6개월 정도 이렇게 유행이 지난 상품들을 되게 싸게 팔아요. 그 이유는 최신 제품을 팔면은 기존 매장이 상처를 입고 그렇죠. 경쟁이 안 됩니다.
그런 것도 보호하는 차원도 있고요. 그리고 어차피 새 모델이 나오기 전에 약간 떨어지는 모델을 빨리 쳐서 없애야 되거든요. 그런 유의 제품들이 많아요. 그래서 홈쇼핑에 나오는 TV나 뭐 특히 TV 그래요. TV는 유행에 조금 한번 늦은 건데 오히려 저는 괜찮다고 봐요. 핸드폰도 최신 비슷하잖아요. 제품들은 너무너무 비싸거든요. 프리미엄이 어차피 많이 요게 6개월 1년 지나면 훅 떨어질 텐데 훅 떨어졌을 때 그렇다고 이게 재고 상품은 아니에요. 모델이 예전 모델이지만 제조는 최신에 한 제조 상품이거든요. 라인이 있으니까 그런 걸 빨리 치우고 제로 라인을 바꾸려고 하는 거니까 괜찮고요. 이런 경우 있습니다. 전에 한번 문제됐던 게 백화점 판매 모델과 홈쇼핑 판매 모델의 냉장고의 모터가 다르다. 크게 문제가 됐었죠. 작년 모터를 썼다 해서 문제가 됐는데 그걸 고지를 안 한 건 잘못한 거예요. 나한테도 고지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도 예. 뭐 땡땡마트 네. 이런 데서 파는 전자제품들은 네. 기존의 정식 제품보다 예. 기능이 하나가 빠졌다거나 맞아요. 그걸로 인해서 맞아요. 가격이 내려가는 거다라는 거를 일반인이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네. 그럼 누가 백화점 가서 사요? 그렇죠. 할인 매장 가서 사지. 그분을 차원을 둬둬야 백화점 사는 사람들도 기분이 좋죠. 나는 좀 특별한 제품을 샀다.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뭐 계기판에 뭐 하나 빠졌다거나 옵션이 하나 빠진 네. 거지 기본 구성은 같아요. 네. 그래서 가격이 훅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효율적인 상품을 쇼핑을 하고 싶은 분들은 홈쇼핑을 이용하시고요. 좀 더 나는 럭셔리 하고 싶다면 백화점 가서 사시면 돼요. 그게 아니라 네. 원론적으로 예. 원론적인 얘기 그칠 게 아니라 예. 그냥 긴 세월 동안 해오셨으니까 현직에 네네. 계셨으니까 예. 지금 또 양성을 하고 계신데 네. 딱 구체적으로 한두 개 찝어주시면 안 돼요? 홈쇼핑에서는 이거 꼭 사면 정말 좋다. 노트북. 노트북. 네, 노트북 네. 괜찮고요. 그리고 TV. 진짜로 TV는 TV. 그 냉장고 같은 경우에 가끔 가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 가다가 굉장히 좋은 조건의 냉장고들이 나와요. 네. 보통 이제 최신 냉장고는 250에서 300 정도 하거든요. 근데 홈쇼핑은 100만 원 미만으로 나와요. 그렇다고 냉장 기능이 떨어지는 건 아닌데 옵션이 다르거나 디자인이 다르거나. 그렇죠. 요즘에는 그 매직 스페이스라고 이제 최신 나왔어요. 네. LG에서 나온 건데 그거 굉장히 좋은 냉장고입니다. 네. 근데 그 전신이 홈바예요. 네. 홈바가 좋아서 홈바가 너무 좁으니까 이제 이걸 매직 스페이스로 넓힌 거거든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홈바를 사라 그래요.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매직 스페이스 좋은데 홈바를 사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뭐 옮기신 방향도 괜찮아요. 그럼 반대로 예. 굳이 안 사도 된다. 이거는 홈쇼핑 제품을 안 사도 된다. 굳이 안 사도 된다. 안 사도 된다라고 하면 표현이 좀 이상한데 예. 지금 언급했던 시중이나 별반 차이 없다. 큰 차이가 없으니까 알아서 서치를 해서 사도 되는 제품이 있다라면 하나만 꼽죠. 너무 많으면 이상하니까. 그거는 이제 만약에 여기서 얘기하면 뭐 이렇게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업체 일단 얘기하시면 네. 뭐 잘라내겠습니다. B로 가겠습니다.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면 잘라내겠습니다. 우리만 알게요. 아니, 근데 저는 건강식품 많이 팔아봤는데 사실 홈쇼핑에 파는 그러니까 워낙 마진이 높아요. 건강식품이 홈쇼핑도 마진 한 40% 정도를 받아요. 네. 근데 이게 건강식품이 고무줄이에요. 그래서 네. 방판으로 가면 마진이 100%, 또 어디로 가면 뭐 다단계로 가면 200% 막 이래요. 이 정가가 없는 상품이다 보니까 그리고 정보가 신뢰잖아요. 홈쇼핑 건강식품 그러다 보니까 그 신뢰라는 게 있어서 마진이 높은 거예요. 잘만 찾으시면 건강식품 같은 경우에는 잘만 찾으시면 신뢰 있는 상품을 아주 좋은 가격에 사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어려우니까 그나마 홈쇼핑이 다른 데보다는 그래도 40% 정도면 괜찮은 마진입니다. 근데 진짜 100% 200% 많거든요. 다프나님이 보실 때는 같은 질문에 뭐를 찝으시겠어요? 그러니까 꼭 사면 좋다. 사야 되는 제품은 생필품이 참 좋은 것 같아요. 휴지라든지 세제라든지 이런 것들. 기저귀 이런 것 되게 좋아요. 네, 왜냐하면 상하는 제품이 아니고 그리고 한꺼번에 많은 판매량을 하기 때문에 가격적인 혜택도 굉장히 크고 심지어는 세제 한 통을 무료 체험할 수 있어요. 12,900원짜리 한 통을 다 써보래. 무료 체험. 네, 그러니까 그런 제품들은 혜택이 굉장히 많은 제품이죠. 고객들이 느끼기에 나 한 통도 공짜로 써볼 수 있고 심지어는 그러니까 시중에서 사는 것보다 가격적으로 훨씬 싸요. 왜냐하면 하나씩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벌크로 구매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여러 명 6명이서 사면 싸져요.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3,000명이 구입하기 때문에 더 싸게 가격을 쳐서 들어왔기 때문에 생필품 정도는 되게 크게 권해드리고 싶고 식품 같은 경우는 사실은 홈쇼핑에서는 아주 좋은 제품을 할 수는 없어요. 고등어다. 그러면 생물 아주 크고 솔직히 고등어는 커야 맛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해서 10마리에 너무 비싸게 막 팔면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사이즈를 보는 게 아니라, 저기서는 30팩이라고 그랬는데, 저기서 심지어 30팩에 10팩 더 준다 그랬는데, 이렇게 보고 심지어 우리는 제핑 채널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생물을 하지 않아요. 과일도 마찬가지. 아주 좋은 상급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수량이 너무 적어지게 되면 사람들이 들어오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물이나 이런 것들은 내가 좋은 걸 먹겠다 그러면 홈쇼핑 걸 저는 권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과도 난 진짜 좋은 거 그러면 홈쇼핑에서 구입 안 하시는 게 좋고, 고등어도 난 진짜 크고 맛있는 거 그러면 백화점이나 혹은 마트 가셔서도 비싼 걸 구입해서 드시는 게 훨씬 좋죠. 큰 거 좋아하시는구나. 여기까지 하죠. 생선은 큰 게 맛있어요. 예, 큰 게 맛있어요. 네. 그래서 진짜 굴비 팔 때 제일 에피소드가 많죠. 뭐 멸치가 왔다는. 근데 굴비는 멸치가 왔다. 굴비 시켰는데. 근데 굴비는 시켰는데 멸치가 왔어. 우리 집에. 아니야, 갈치를 시켰는데 혁대가 왔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 아니 분명히 사이즈 얘기를 했어요. 18cm가 간다, 16cm가 간다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는 거야. 일부러 이렇게 그 봉지에도 줄자가 있어요. 다 재보시라고. 근데 방송에 이따만하게 보이거든요. 프로점 하니까. 제일 에피소드가 요즘 보석을 많이 안 하는데 보석 판매하면은 디테일하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막 알이 이만해요. 익스트림 클로즈업 샷이 가잖아요. 이만해요. 근데 보면 이만해. 소통도 안 하니까. 분명히 그래서 이제 핀셋으로 잡고 사이즈 다 얘기하는데도 실망스러운 거예요. 보는 것보다 너무 작은 게 오니까. 당연히 크게 보이게 하죠, 저희는. 그런 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알고 구입하셔야 됩니다. 판매율 뻥튀기 있습니까? 어느 정도 있죠.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있죠. 네. 아까 얘기했던 초도 얘기했던 매진 임박도 비슷한 의미일 거예요.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매진은 네, 아니에요. 요즘은 네. 매진이 죄송합니다. 탑으로 할 수가 없는 게 방송심의위원회 데이터를 분단위로 제공을 해야 돼요. 아. 매진은 예를 들어 3,500개지 매진을 쳤잖아요. 그러면 자료로 제공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매진 임박이라고 했는데 매진을 못 쳤잖아. 그러면 100개가 남았어. 우리가 매진이 이렇게 되는 데이터였으면 당연히 매진이 됐어야 되는데 콜이 훅 떨어져서 매진 못했습니다. 이런 데이터도 분단위로 다 제공을 해야 돼요. 그거 방통에서 바뀐 지 얼마 안 됐죠? 네, 맞아요. 한 1년 반. 네. 그러면은 저는 예전에는 네. 예전에 방송했으니까. 네. 그래서 매진으로 사람을 푸시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을 해야 돼요. 방송심의위원회. 까다로워졌구나. 얘네 계속 매진이라며. 어떻게 니네 맨날 매진이야?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제공하는 거죠. 500콜이어서 뭐 10분 동안 지속이 되면 3,000개가 되고 이렇게. 이게 창과 방패의 싸움이에요. 이제 옛날 얘기입니다. 진짜 담배 피던 시절 얘기인데 저가 현역에 있을 때 한 12년 전 그도 옛날 얘기예요. 초창기에 팔다 보면은 뭐 요즘은 선착순 안 하잖아요. 선착순. 어디서요? 홈쇼핑에서 선착순 안 합니다. 예, 사은품, 선착순 사은품 안 해요. 갑자기 군대 생각나네. 예. 선착순이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초반에 콜을 땡기기 위해서 뭐 정말 센 거 줍니다. 줄 때 되면 만약에 20만 원짜리 파는데 사은품이 막 15만 원짜리를 막 주고 막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걸 선착순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50분만 드리겠습니다. 막 콜 오는 거죠. 그러면 막 확 올라와요. 그 희한한 건 이제 한 8개 남았습니다 이래요. 그럼 막 미치거든요. 방송 끝날 때까지 남아있어요. 8개 그게. 원래 다 주는 건데 이제 선착순 걸었다가 그것도 이제 걸린 거예요. 방송 심의를 걸려갖고 옛날에 지금은 그러지 않지만 결론적으로 그 판매율 뻥튀기는 별로 없다. 글쎄 약간은 있지 않을까 저는 모르겠어요. 현재는 방송을 안 하니까. 근데 그게 사람 심리가 어느 정도 있지 않겠어요? 뭐 95% 있다면 구체적으로 뭘까요, 그게? 있다면.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매진을 7회 연속 매진을 했는데 8회 연속 매진을 하고 싶은데 매진이 안 될 것 같으면 차라리 이번 방송은 좀 물건을 많이 안 갖고 오는 거죠. 일부러 매진을 시키기 위해서. 또 이런 작전을 쓰는 거예요. 매진을 좀 찍어야 분위기가 나오니까 옷을 팔 때 잘 안 팔리는 44는 잘 안 팔리거든, 사실. 그리고 뭐 77, 88 이런 거. 대부분 66이 많이 팔려요. 66하고 55, 66, 77이면 44하고 88을 매진을 찍는 거예요. 미리 빵 찍으면 어차피 안 팔리는 거고. 저것도 실제로 물량을 얼마 안 가져가는 거죠. 진짜 매진이에요. 안 팔아요. 88 빵 찍고 그러면 훅 하고 올라오죠. 그럼 심리적으로 우리 것도 다 팔리는 거 아니야? 빨리 그렇죠. 사야지. 그렇게 있고 저 있을 때 많이 썼던 게 이제 명품 방송하면 이제 200만 원짜리를 맥을 팔아야 되는데 분위기 몰입 위해서 이제 스카프를 되게 싸게 파는 거예요. 앞에 분위기 몰입 위해서 뭐 40만 원짜리 스카프인데 막 20만 원에 하는데 5장 딱 준비하는 거죠. 한정. 예, 그래서 소개하자마자 바로 빵 매진. 제가 펼쳐 보였는데 매진? 어머나. 자, 이런 기회 놓치시면 안 되겠죠? 이번에는 그리고 이제 백을 딱 드는 거예요. 이게 나오자마자 매진이 됐잖아요. 분위기가 또 가요. 이제 오는 거죠. 이거 준비해야 되겠는데? 좀 나오 스카프. 이거 매진되기 전에 또 그런 게 있을 거야. 이러고 이제 보고 있다가 이제 백을 딱 들이대면
이 사람이 급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합법적인 마치 방법이죠. 하나의 장사의 끝판왕 얘기를 듣는 것 같네요. 그렇지, 그렇죠. 끝판왕일 실제로.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매진을 치는 제품들은 브랜드가 조금 떨어지는 제품들이 매진을 쳐요. 삼성에 냉장고를 하는데 굳이 매진을 쳐야 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중에서 118만 원 파는 걸 98만 원 판다. 그럼 매진이 아니어도 자기네들이 주문을 합니다. 근데 브랜드 작업이 안 된 작업을 할 때는 사람들이 고민을 계속 하거든요. 아무리 제품이 좋다 그래도 살까 말까? 저 브랜드 처음 들어봤는데 괜찮을까? 고민하기 때문에 안 좋은 시간대, 싼 시간대에 물건을 조금만 팔아도 되는 시간대에 조금의 물건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죠. 브랜드 매진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매진된 거 3회, 4회를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렇게 샀어? 유명한가 봐. 따라가는 심리 효과를 이용하는 거죠. 추후의 판매를 위해서.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다 그렇진 않지만 그럴 수도 있다. 네. 예, 그럴 수도 있다. 그런 작전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네. 라고 우리가 추정하는 거예요. 원래 그러지 않아요. 그냥 그럴 수 있다지. 그냥 그렇죠. 아주 극소해. 왜냐하면 이 정상적인 매진이 이런 얘기 때문에 다 오도되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람 심리는 그럴 수 있잖아요. 여기서 2부를 마칩니다. 3부에서도 또 만나